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HMM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HMM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유입 절대 불가입니다. 신규 유입은 절대 불가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자, 그리고 화무 11홍 붉은 꽃은 1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실적 차트. 자, 일단 섹터부터 볼 건데요. 혹시 영상이 끝나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섹터 무슨 섹터일까 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 모두 퍼펙트 만선 출항. 이 배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큰 배 있죠? 우리가 말하기는 그냥 소위 말하는 큰 배인데 큰 배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운송회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니까 HMM, 옛날에 현대상선이라고 불리는 그 회사였군요. 그 회사인데 HMM 선원들 임금 인상폭 적다고 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대충 보니까 그렇게 중요치는 않지만 연봉을 1% 상승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노조분들은 6년간인가 이 현대상선, 그러니까 HMM이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조금 뒤에 차트를 보시면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안 좋은 회사였는데 그동안 연봉이 동결이었대요. 연봉이 인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번에 그러면은 최대 흑자를 냈으면은 연봉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니? 라고 했는데 연봉을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파업 예고가 나온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 HMM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그리고 다른 내용은 없군요. 자, 운임 강세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를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모를 때는 역시 사업보고서죠. 사업보고서에서 사업의 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업의 특성,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경기 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국가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원자재 및 수출입 물량 운송의 99% 인상을 담당하는 관계로 국가의 기간 산업이자 주요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물자의 100%를 수송하는 국가의 전략 사업이기도 하고, 해운업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수품 및 전략물자 병력을 수송하는 제4군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내용은 저도 이걸 보고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컨테이너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일단 잠시 알아보자면 2분기에 예상 밖 수요 공급 역전 현상을 시작으로 3분기에 꾸준한 물량 수요가 지속된 미주항로를 중심으로 시황이 급등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SCFI의 3분기 평균은 1209로 전년 동기 791 대비 50%나 상승했고 지금은 더 올라서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선이 올해 들어가지고 갑자기 수요 공급 역전이 나오면서 이 배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배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뛰겠죠. 자, 이게 컨테이너선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테트리스 하듯이 컨테이너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컨테이너선이죠. 그래서 컨테이너 보관해서 이 기계로 이렇게 집어넣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출발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컨테이너선입니다. 그래서 그 김에 다른 배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른 배는 뭐가 있지? 자, 이게 벌크선입니다. 네,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그냥 뚜껑만 하나 있는 게 벌크선인데,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차이는 컨테이너선은 그렇게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보관을 하는 건데, 벌크선은 말 그대로 철광석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아니면 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때려 박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옛날에 캐리비안의 해적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 사람 인부들이 이렇게 들고 뽀빠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짐을 올린 다음에 가서 이렇게 딱딱 던지죠. 네, 생선 이렇게 막 집어넣듯이 그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막 집어넣어서 그냥 들고 가는 그런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크선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컨테이너선은 차곡차곡. 자,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위에 운동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위에 이렇게 초록색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네, 유조선입니다. 이게 바로 유조선이에요. 이렇게 좀 담는 위치도 없죠. 이제 저렇게 뚜껑을 열어서 넣는 게 아니라 이제 호스나 그런 걸로 당연히 넣기 때문에 그런 뚜껑이 딱히 없고요. 이게 유조선. 자, 그 다음에 이게 LNG선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LNG라고 적혀 있어요. LNG.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이렇게 LNG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조선은 평평하고 LNG선은 동그랗고.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이런 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 저도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런 용도구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집어넣는 곳이 있죠. 이게 그래서 바지같이 생겨서 바지선. 근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지선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 배를 바지선이라고 불리고, 이 배의 용도는
요런 이렇게 플로팅 돼 있는 둥둥 떠 있는 거 있죠. 그런 배. 짐을 탑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있는 배인데 직접 멀리까지 나가지는 못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냥 바로 배 안에 배를 집어넣는 거죠. 배 안에 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대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저 미국으로, 유럽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이거 보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물건을 여기에는 그냥 컨테이너 받고 여기에는 이제 배 위에 그냥 올려서 그대로 집어넣고 아마 뭐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는 조금 뭐 물에 젖어도 되나? 물에 안 젖겠죠? 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합니다. 배 안에 배가 들어가는 거를 바지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HMM은 컨테이너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만 보시면 되고요. 벌크는 뭐 거의 비중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대부분. 그래서 컨테이너가 지금 호황이기 때문에 HMM이 완전 날아가게 된 겁니다. 자, 보시면은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면은 작년에 700, 700 이렇게 계속 재작년에 700, 작년에 700 별 차이가 없죠. 근데 하지만 올해 900 그리고 지금 2000이 넘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SCFI 이 세 개 앞자리를 딴 겁니다. SCFI. 그래서 이 네 개를 이렇게 보면은 2300 정도가 되네요. 2311. 네, 대단하죠.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해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고점일지 모르는데 주가는 그렇지 않죠. 주가는 지금 고점이 아닙니다. 그 이유도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CFI를 이렇게 그냥 네이버 어디서 확인합니까? 그냥 네이버에 치세요. 네이버에 치시면은 여기 세 번째 있더라고요. 상하이 지수가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지수라서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날. 자, 그래서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저것 고려해봐도 좋다. HMM. 자, 바이 매수 유지고 현재 13,600원이고 목표 주가는 17,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 정도가 넘죠. 그러면은 먹을 게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그래도 알아봐야겠죠. 자, 그 이유가 뭐냐? SCFI의 가파른 상승세 방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HMM 주가는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단기간 급등에 따른 건전한 조정으로 판단하며 2020년 4분기와 2021년 1분기 중 비중 확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좀 더 사세요라고 좀 강하게 말을 하네요. 대신증권에서. 그래서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가 일시적이라는 의견, 수급 불균형이 컨테이너 박스 부족과 항만 채선,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터모달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는 운송업입니다. 운송업 서비스에 원활하지 못한 작동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업황 회복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되었기 때문.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올해는 좋은 거 맞는데 내년에도 좋은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사는 이렇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적을 한번 봐야겠죠. 뭐 실적이 어떤데 지금 이 난리야. 다들 HMM 하던데. 자, 실적을 보시죠. 매출액을 보시면은 바로 앞자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52, 55, 62, 72, 78 갈수록 이제 근 5% 정도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적자. 하지만 올해부터 흑자, 내년에는 미친 듯한 흑자가 컨센이 예약돼 있죠. 하지만 내후년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오히려 순이익은 더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퍼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2.6이에요. 2.6. 2.6 퍼가 어딨어? 이 회사가 2년 하고도 6개월? 7개월 일하면은 이 회사를 다시 살 수 있대요. 이거 사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퍼가 2.6인 게 어디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거는 이런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시젠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이 퍼가 지금 너무 낮다. 이렇게 막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 퍼가 이렇게 낮은 거 다른 애들이 바보 아니냐? 너희들 이거 봐라. 퍼가 2.6이잖아. 이거 안 사는 게 바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이미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시장의 그 가격은 모든 사람들의 이해 충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부딪히고 나서 딱 결론이 나는 게 그 시장의 가격이에요. 물론 하루하루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건 그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HMM 말고도 다른 주식을 보실 때도 거래량이 없는데도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너무 싸다 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물을 발견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몇 배, 10배 올랐나요? 몇 배 이상 오른 그 종목을 가져와서 야, 이렇게 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 좀 팔고 있다. 이 멍청이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도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닐까? 라는 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이미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은요. 자, 그럼 실적을 또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적자 투성이 올해는 일단 흑자 전환인 건 확실하군요. 올해 흑자 전환인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내년 실적은 올해 다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내후년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내후년 실적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거를 예상을 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022년에도 이 기조가 유지돼서 이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내년은 되는데 내후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매수를 왜 하죠? 네, 그거는 매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HMM은 오른 이유가 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다들 죽어나가는데 HMM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배가 멈춰섰습니다. 이제 뭐 배 이거 움직이지도 않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분명. 그리고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많지만 그냥 하나의 예로 들면은 분명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배가 이렇게 움직일 리가 없을 거야. 그냥 배 이거 멈춘 김에 뭐 술이나 하자라고 생각하는 선주도 있었을 거고요. 그냥 멈춰놓은 선주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HMM은 아까 보셨다시피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대로 하자 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의료품 관련된 물품들이 있죠. 의료 물품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빨리빨리 보내줘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 생산해서 여기로 보내고 여기서 생산해서 여기로 보내고 그것뿐만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갑자기 빵 터진 겁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좋아졌죠. 아니 이건 먹고 살 수가 보시죠. 영업이익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거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빵 뛰어버린 겁니다. 이런 행운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운임 추이가 올라가고 그다음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 수출업체는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얼마나 배가 부족하고 이제 그런 물동량이 부족하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하대요. 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제 박스도 부족해. 이 배를 어떻게 구해왔는데 그 위에 실을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미국이랑 중국엔 널렸대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엔 널렸는데 이유가 좀 달라. 미국과 중국의 이제 사정이 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국은 이제 물건을 싣고 거기까지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싣지를 못해. 거기서 우리 밖으로 내보내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빈 컨테이너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 물건을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코로나가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물건은 필요한데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컨테이너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건을 빼지도 못하고 다시 넣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이제 다시 배가 이제 돌아오는데 컨테이너 물건을 빼야 빈 거라도 갖고 오죠. 근데 물건도 못 빼니까.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냥 남아있고 빈 채도 이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물건을 싣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죠. 중국은 이제 빨리빨리 실어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다 끌어와서 막 이만큼 쌓여있는 거고요. 그냥 미국은 처리를 하고 싶은데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HMM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그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물동량이 늘어났고 정말 행운적이게 운이 좋았죠. 운이 좋게 이렇게 회사가 성장을 했다. 근데 내년과 내후년이 그럴지 모르겠다. 왜냐면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이렇게 급하게 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배가 없어? 그럼 한 달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비용이 더 크거든요. 그렇게 운송에 지금 시급을 요하니까 운송료가 비싸도 이렇게 보내지만 여러분도 지금 제주도 가는 게 비행기가 100만 원이야. 가시겠어요? 안 가죠. 근데 급한 사람 가야지. 제주도에 누가 다쳤다든지,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차라든지. 그런 건 가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100만 원 주고 갈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0만 원이야? 그냥 우리 강원도나 가자. 우리 그냥 경기도나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놀러 가는 게 맞죠. 내국으로. 그런 거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냥 한 달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한 달 뒤에 가자. 그런 식으로 되면 당연히 운임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는 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리포트에 적혀 있는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안 좋아진다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퍼가 지금 2.6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초심자분들 플러스 주린이 플러스 뭐랄까요? 이제 새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식은 사는 게 아닙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자, 10입니다. 12. 그러니까 12가 뭐냐면은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이게 10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대신 그 주식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단 12BW가 있는 주식은 웬만해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전환가액이 적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가격이 전환가액보다 낮으면 좀 괜찮아요. 그래도 저거 물량 풀린다고요? 아직은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들고 있지가 되는데 지금 현대상선이 13,000원이가 그런데 전환가액이 5,000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너희한테는 5,000원에 이 주식을 발행할 권리를
금액 보이시나요? 3천억입니다. 3천억. 그때 기준 3천억. 그러니까 전환 가능 주식 수가 이게 얼마야? 6천만 개입니다. 6천만 개. 6천만 개가 쏟아져요. 그리고 만기일은 내년 6월이라서 이거는 무조건 쏟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무조건 쏟아질 거. 나머지는 뭐 만기일이 길긴 하지만 글쎄요. 빨리 돈을 빼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거죠. 뭐 나중에도 이렇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근데 뭐 투자를 하고 얼마 안 됐어요. 이제 3년? 이제 이런 거는 뭐 1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 1년도 안 된 그런 거를 발행을 했는데 근데 벌써 뭐 5배. 이거만 하면은 벌써 3배죠. 3배 정도로 벌어요. 그러면 그냥 빼지 않을까. 그다음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12BW의 이것을 낸 사람들도 HMM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언제가 될지 모르죠. 이게 쏟아지는 게.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돈을 진짜 큰 돈을 굴리기 때문에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주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추어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편은 항상 말했다시피 시간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 하루 종일 이거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루 종일 그게 공부하고 뭐 분석하고 우리가 모르는 정보도 있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가 딱 쏟아지는 그 순간 다른 것들도 우르르르 쏟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 총 주식수 한번 보실래요? 5억 5천 개입니다. 이거만. 5억 5천 개 맞죠? 네, 5억 5천 개. 지금 상장된 주식수가 3억입니다. 지금 상장된 주식보다 더 많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주식을 산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가총액을 4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더 더해놔야 돼요. 지금 시가총액은 물량은 현재 안 나오고 있지만 언제든 될 수 있는 시가총액이 한 6조, 7조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한 6, 7조 정도가 더 있으니까 지금 이미 시가총액은 10조가 넘는 주식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그것만 아니냐. BW도 있습니다. BW 보시면은 행사 아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행사 가는 주식수를 보면은 1억 2천 개. 지금 상장 주식의 3분의 1 정도 되죠. 그거랑 이건 합치면은 거의 한 12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퍼가 2.5였죠. 쌀까요? 비쌀까요? 네, 이제는 2.5가 아니라 내년 예상 퍼는 8, 9 그 이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성장률도 닫혀 있습니다. 성장률도 한 5% 남짓? 한 15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채비율도 너무 높고요. 하지만 자, 연기금이나 이제 이런 다른 매동을 보면 아직도 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매동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차트를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주식이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6만 얼마, 그 다음 10 얼마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이때부터 들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지금쯤?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빼꼼 고개를 든 상황이라서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야,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있죠.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지만 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권은 한 12,000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15,000원 정도가 돼서 먹을 게 없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9.5에서 정말 뭐 이 컨테이너선 지수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뭐 매출이 더 좋아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과연 저 12BW 5,000원에 이 발행 여기 5,000원 여기입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서 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걸 보고 네, 여러분이라도 차익 실현하지 않겠어요? 그게 3배가 되는데 그 아까 금액 보셨잖아요. 거의 6조, 7조, 8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사람 그 물량은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네, 안 하시는 게 많습니다. 자, 결론. 코로나로 타이밍 좋게 흥한 HMM 지금까지 실적과 내년 실적도 이해하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내년에도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내후년에도 좋을까? 아까 제주도 가는 비행기 얘기했죠. 내후년에도 과연 좋을까? 이제 뭐 그렇게 급하게 보낼 게 필요할까? 자, 이미 그리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거 파악을 했겠죠. 이제 세계에서 공급을 늘리고 있을 겁니다. 컨테이너선을 늘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야 이제 못했지만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컨테이너선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이런 수치는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뭐 다 좋아요. 뭐 이것도 성장성이고 저것도 성장성이고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도 당연히 많습니다. 이 회사를 어떻게 10분 만에 다 끝내겠습니까? 자, 다 좋은데 12BW가 지금 발행 주식수의 2배. 이런 주식은 절대 네버 주린이랑 주식 초보분들은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주식 중에 12BW 있는 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런 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지금 시가총액 곱하기 3 해야 된다. 아까 보셨죠? 그러면 내년 예상퍼는 9입니다. 9. 아까 봤던 2.6이 아니죠. 9 정도가 되고 그것도 컨센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올해 예상퍼는 45배. 올해 지금 예상퍼가 15배인데 지금 45배입니다. 이래도 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결국 풀 매도입니다. 이런 거는 들고 계신 분들도
뭐 진짜 본인이 전문가고 이런 거를 모두가 다 파악을 하고 야 기린 네가 보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이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잘 모르고 HMM이 남들이 좋다고 해서 요즘 배가 없대요, 컨테이너선이 없대요, 매도하십시오. 이런 종목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오를 수 있어요. 더 오를 수 있지만 왜 잔잔한 바다에서 낚시를 하지 않고 굳이 태풍이 부는 바다에서 낚시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낚시를 좋아한다고 치고 잔잔한 바다에서 낚시를 해도 고기는 잡혀요. 이 고기 저 고기 맛있는 고기 그다음 회 떠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굳이 태풍이 부는 나라의 바다에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해야 될까? 물론 그러다 보면은 행운으로 이렇게 태풍에 날라온 물고기가 내 옆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만화에서 보듯이. 그러면 좋죠. 아유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물고기가 날라오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뉴스에 나올 수도 있죠. 실종. 그런 위험한, 너무 끔찍한 얘기였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위험한 투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다 본인이 전문가라고 해도 하면 안 되고, 특히 전문가가 아닌 최근 주린이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제 채널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절대 CBBW는 그냥 있는 종목은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강하게 얘기가 나왔던 HMM 과거 현대상선 얘기였습니다. 주가와 오름과 내림과 상관없이 지금은 그냥 저 종목은 건들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좋은 거 많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씨였습니다.